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과목 문제 연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목 같은 경우에는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내용이지만 마케팅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는 주변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핀테크 회사 녹색 경제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린 핀테크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동경제학. 사실은 최근에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행동경제학으로서 비합리적, 비이성적 투자에 대한 그런 행동경제학 부분을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가 가고 알파세대가 오는 부분들, 그런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뱅킹 에이저 서비스라고 하는 바스, 그 다음에 인베이드 금융, 이런 것들을 살펴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핫한 부분이죠. 생성형 AI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다양성, 장애인들에 대한 포용 이런 것들을 갖고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경제, 그린 핀테크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린 핀테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 그린 핀테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환경 보존만 중요시하다 보면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또 경제 성장에만 급급하다 보면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의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추구하는 배경이 있는 게 바로 녹색 경제입니다. 녹색 경제는 세계의 기후 변화, 특히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죠. 에너지 안보, 생태계 손실의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 간 세대 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리고 있습니다. 맞고요. 온실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문제는 아직까지는 조직적 차원의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정도 되는데, 조직적 차원 외에도요, 개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일생활에서도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미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조직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매우 그러한 대처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렸네요. 은행과 금융 서비스는 지구에 해악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억제하는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막중한 책임을 담당할 수가 있겠네요. 2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괄호는 투자자, 소비자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척,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평판과 이익을 오히려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죠? 하나의 그린 워싱이라고 했어요. 그린 워싱.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보기 중 그린 핀테크 연결이 적절치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이 세레베스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란 것들의 변화에 대응해서 건물 짓는 것들, 위치 선정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는 게 기후 정보 관련 플랫폼 세레베스 맞고요. 트리 사이클, 나무에 대한 장기 투자, 그러니까 유유 땅에 나무를 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나무를 사용한 후에 다시 리사이클이 되는 이러한 트리사이클, 도코노미, 탄소 배출에 대한 측정해주는 탄소 배출을 추적하는 이러한 그 도코노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뇨바, 지구 온난화 플랫폼이 아니라 이뇨바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행동경제 이론이 뭐냐? 콩코드 오류와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코스를 선택하면 그것이 만족 수치를 모여도 이전에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더 하는 거. 이건 뭡니까? 매몰 비용. 우리 회계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은 어떤 걸 칠 때 이미 들어간 버려. 이렇게 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더 깊이 개입해 가는 거. 이 콩코드라고 하는 이 대형 비행기를 만들면서 나타났던 오류를, 그래서 콩코드 오류란 말로도 쓰고 있는 거. 바로 이게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싱크 코스트죠.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후광 효과,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앵커링, 기준점 관련해서 앵커링 효과, 인지 부조화, 충돌되는 부분들, 인지 부조화. 제 생각인데 행동 경제학과 관련해서 이 후광 효과, 매몰 비용 효과, 앵커링 효과, 인지 부조화에도 여러분들 전망 이론이 있었죠? 이거 후의 깊이,
이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 생각에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돼야 될 부분이고 출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 강조됐던 건 뭡니까? 투자자들이 매우 비합리적, 비이성적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우리 전통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이 행동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책도 우리가 넛지 같은 거 얘기했었죠. 넛지.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5번 알파 세대, 우리 과거의 베이비 세대, X 세대, 그렇죠? 베이비 세대에서 X 세대가 있었고 밀레니엄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Z 세대. 그래서 밀레니엄과 Z 세대를 합친 게 MZ 세대고 이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을 알파라고 해서 별도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절제하지 않은 것은 이건 디지털 세대만을 경험한 최초의 오로지 디지털만 경험한 거죠. 태어나자마자. 오스트리아 사회학자 맥클린이 2005년 처음 인용한 단어로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출생한 아이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중3, 고1 정도, 그 정도까지의 세대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고 있고 유리 세대다 다 이제 갖춰져 있죠. 그럼 또 요즘에 식스 포켓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혼자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의 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식스 포켓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체적인 사회의식이 강하고 포용성과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그쵸?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네거티브 임팩트를 중시하는 브랜드를 선호한 것으로 제가 틀렸어요. 네거티브 임팩트가 아니고 파지티브, 즉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 이런 것들. 그래서 파지티브 임팩트를 중시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